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모의 평가가 있었죠. 그 9월 모의 평가의 주요 문항들을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좀 간략하게 총평,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이들 뭐 이렇게 좀 그냥 뭐 좀 쉬었다? 좀 그냥 보통 뭐 아니면 쉬어? 뭐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있긴 한데 이제 사실 이러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9월모 평가 문항들을 보면은 사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뭐 좀 쉬웠다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푸는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까다롭게 따져가면서 푸는 성향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약간 꼬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번 문제들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4번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항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14번에서 조금 한 번씩 치고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한데 뭐 이번엔 딱히 그런 건 없었고, 15번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 나와 조건이 조금 굳이 이렇게 줘야 되나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난이도를 주고 싶긴 한데 굳이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틀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뭐 할 말은 하는 거죠. 그리고 뭐 21번도 그렇고, 21번은 뭐 사실 괜찮긴 한데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뭔가 엄밀하게 풀려고 하고, 뭐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 방식이 있죠. 그러니까 뭐 아는 이렇게 끼리끼리 묶어가지고 이제 잘 처리를 하는 그런 방식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제 아무튼 이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이 fx를 좀 임의로 잡는 뭐 그러한 연습이 되어 있었다면은 충분히 뭐 잘 하실 수 있겠지만은, 뭐 그거와 별개로 어쨌든 어떤 해석적 관점을 이렇게 드리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좀 꼬일 수 있는 경향이 있다. 뭐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조금 그냥 딱히 할 말은 없죠. 별로 뭐 그냥 정해진 대로 하면은 잘 풀 수 있었는데, 사실 6월 22번 문항을 잘 공부를 했다면은 사실 전혀 어렵지 않은, 사실 얘를 14번에 둬도 될 정도로 쉬운 문항이었고, 확률과 통계는 뭐 28번에서 많이 막혔다고 하는데, 이거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확률과 통계는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없는데 6건을 빡세게 이런 거를 어렵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너무 안 하신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28번에서 막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안 쓴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 말지 마세요.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이 형태를, 그러니까 안 나온 경향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게 지금 뭐 잘 안 보이신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뭐 30번도 쉬웠고, 29번은 이거 무슨 뭐 뭐야 뭐 IQ 테스트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유리수 조건, 정수 조건 제가 많이 강조 드렸죠. 정수 조건을 좀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혹시 그것만 감안하면은 이것도 엄청나게 쉬운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항 약간 낚시 뭐 그 정도 말고는 사실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 문항들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굳이 한 번 더 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좀 억지로 난이도를 높이려고 한 느낌? 그래서 조금 불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기아는 괜찮았죠. 기아도 괜찮은데 뭐 딱히 지적할 부분은 없어요. 기아는 그냥 깔끔하게 모든 문항이 정말 잘 나왔고, 28번도 이 공도백이 사라진 시점에서 굉장히 잘 출제할 수 있는 분 중에 하나지 않나 싶고요. 일단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일단 공통문항 먼저 풀어보면은 이제 사실 뭐 요 문제를 좀 많이 틀렸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개수 세는 거를 놓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죠. 만약에 분모가 0이 되지 않거나 만약에 분모가 0이 된다면 분자도 0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럼 그 두 가지 경우 개수만 세면 됐던 거예요. 그쵸? 근데 뭐 x는 0일 때 뭐 f0은 10이니까 12니까 144 마이너스 24k는 0 만드는 k가 6이 되는 거고 뭐는 0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fx는 지금 형태를 보면은 얘가 언제나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모를 0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애는 fx로 묶었을 때 이런 식으로 묶이는 항이인데 이 친구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얘가 또 언제나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얘한테 판별식 적용시켜서 문항 풀어줬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얘랑 같은 거니까 그거 활용해서 하는 거고 이건 너무 쉬웠죠. 그리고 이제 15번을 못 풀었 15번 문항은 이제 좀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괜히 꼬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흔히들 나 조건을 이제 그냥 x는 2랑 6에서만 그 값을 가진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을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엄청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는 다른 지점에서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좀 싶은 조건이긴 했죠. 근데 뭐 아무튼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이것도 못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g'(x가) 요거임을 하지 못했다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그냥 공부 부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통째로 요거 하나를 그냥 HT로 보고 그냥 얘가 통째로 미분이 된 상태에서 그냥 HX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어야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실근의 개수가 4개니까 만나는 지점이 4개가 되겠구나.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생겨 먹어야지? 라고 이제 여러 가지 해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일단 펼쳐봐야 돼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다 뒤집어 봐야죠. 그쵸? 그래서 뭐 각각의 경우를 해보면은 뭐 얘네들이 안 되는 거를 알게 되죠. 그쵸? 그렇게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애를 이제 그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절대값 x라는 애랑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절대값 x라는 애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부호관계를 따졌을 때 일단 이제 사실 처음에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좀 되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x는 2육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하니까 음수에서 갖지 않게 되겠네.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푸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야. 그러면은 뭐 얘가 여기에 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접하거나 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좀 더 크게 그려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사실 옳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푸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고 뭐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뭐 시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생겼을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문제를 해보니까 이게 여기에서만 갖지 않음을 알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6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되면은 절대값 x에서 절대값 fx를 뺀 경우에 절대값 fx에서 절대값 x를 뺀 경우에 대해서 이 부호관계가 변하지가 않으니까 이것은 그 값을 갖는다고 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요 부호관계를 성립을 하지 않으니까 이러한 경우가 되겠다
근데 요 경우가 되려면은 이제 뭐 여기가 2, 6 되거나 2, 6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나오겠죠. 그쵸? 왜냐면 이제 G2가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절대값 fx에서 절대값 x를 빼면 그러면은 2까지 적분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그럼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6이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이제 여기가 뭐 특정 지점이 되는 건데 사실 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이 순간 f'0은 1이고 그리고 f2는 2고 그리고 마이너스 2죠. f6은 6이니까 그럼 뭐 이러한 식 쓸 때 뭐 잘 쓰시는 방법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0 지점하고 6을 이렇게 쓱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만 얘는 맞으니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최고차항의 계수 모르니까 이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4 마이너스 16 a가 4분의 1 나오면서 f8의 값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40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 나조건이 조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긴 해요. 논리적으로 이제 이 이용 말고도 다른 집에서 가질 수 있다는 거 맞는데 근데 이제 사실 순간적으로 이제 좀 착각을 하기 쉬운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그 착각을 하다가 중간에 깨닫게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좀 빨리 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 되게 특이한 문항이고요. 근데 뭐 난이도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뭐 함수 추론의 난이도가 대단히 높지도 않고요. 그냥 단순히 뭐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 문제였죠. 그리고 21번 문제는 뭐 워낙 이제 지금 뭐 잘 푸신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제 뭐 일단 이런 문제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는 뭐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풀면 안 되겠다를 대충 뭐 기출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이제 앞으로도 안 나올 거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거는 그냥 임의로 fx를 잡고 그냥 문제를 풀어야 함을 최근 기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등호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 걸로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이제 뭐 이러한 부동호 관계가 생기죠. 근데 그 전에 일단 이 친구 형태 때문에 사실 뭘 하고 싶어요? x를 0으로 보내고 싶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럼 만약에 0을 보낸다고 하면은 2분의 f'0 마이너스 2 얘가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러한 부동호 관계를 성립하게 되죠. 그러면 f'0이 곧 b니까 b가 0과 마이너스 사이인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잘 배울 수 있는 지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가지 관계식이 존재한다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아는 것들끼리 묶고 그리고 모르는 것들끼리 묶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처음에 어떤 기초 문제를 풀 때 어디서 알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들 중에서 뭐 이게 x와 만나는 지점이 뭐 몇 개다. 뭐 그러면은 막 그런 걸 풀 때 뭐 마이너스 k를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을 찾는 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랑 사실 맥락이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들끼리만 묶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정석적인 얘기인 거고 사실 실전에서는 우리가 뭐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냥 모르는 거니까 실전은.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냥 뭐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지금 이 x 4제곱이 어떻게 생겼죠? 이 친구는 이제 그냥 마찬가지로 이차함수처럼 지금
좌우 대칭인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함수인 경우라면은 우리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 그냥 뭔가 이 대칭축들을 다 일치시키면 안 되나? 그 정도, 그러니까 직관은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지금 전제로 찍는다고 말했으니까 이딴 식의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래도 상관없다고요. 그러면 대칭축을 일치시키려면 A를 뭐라고 만들면 돼요? A는 0으로 만들면 되죠. A를 0으로 하면은 일단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4인 거고, 얘는 2분의 5니까 얘가 더 가파르죠. 요 4가 더 가파르죠. 그러면 지금 대충 뭐 이렇게 생겨먹고 뭐 이렇게 생겨먹은 애란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당연히 이 2분의 b-2 이 친구가 요거 이해해야 되겠죠. 그쵸? 등호 부등호 관계에서 그래야 되잖아. 그러면은 2분의 b-2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4 이상이 되는데, 뭐 사실 이것만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낸 거를 확장시킬 수는 없어. 하지만은 이런 게 있는 거죠. a가 0이라고 일단 말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a가 0이면은 얘가 4x제곱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x4승인 건데, 어때요? x4승과 4x제곱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x가 좀 커지면 커질수록 얘 상승폭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커지게 되죠. 근데 초반부에는 얘가 더 커요. 그래요? 만약에 미분을 해보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x가 1인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크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얘네들이 일치하는 지점,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x가 루트 2인 지점이란 말이야. x가 루트 2인 지점. 그러면 x는 루트 2인 지점 전까지는 얘가 더 증가폭이 빠르니까 정확하게 x는 루트 2일 때까지, 그러니까 요게 x 4승이고 뭐 4x 제곱은 뭐 이렇게 되면 된다. 이렇게. 여기가 루트 2가 되면 된다. 딱 이렇게 절묘하게 만나면 되는 거라. 그러면 그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x는 루트 2일 때 얘는 뭐 는 4가 될 거고, 얘는 8 더하기 b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4일 때 딱 절묘하게 만나게 되겠구나. 그러면 b가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a는 0, b는 마이너스 4 뭐 이런 식으로 찍어도 상관은 없다고요. 그쵸? 어차피 2분의 5x제곱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만으로 이거 대소관계 비교만으로도 충분히 끝난 거예요. 왜? 둘은 똑같은 이차함수니까.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얘도 어려운 게 아닌 게, 그러니까 6평 22번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뭐 기울기 1인 어떤 직선이 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뭐 이렇게 했다면은 여기 있는 점이나 여기 있는 점에 x, y 좌표 합이 같기 때문에 뭐 대강 뭐 k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k 값이 네모라서 뭐 그때 이제 값으로 구해야 되는 게 k 더하기 로그 2k라서 여기다가 1만 더하면 되는 뭐 그런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 A에서의 직선 y는 x에 내린 수선의 발을 p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직선 AP라 했으니까, 그럼 얘는 이거 당연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AP y절편은 두 개의 합이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두 좌표의 합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뺀 거에 2분의 13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뭐죠? 직선 AB의 기울기가 7분의 6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A-B 이렇게 한다. 그리고 또 이런 좌표를 잡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7분의 6이 되니까 얘가 7대 6이 되면 딱 봤을 때 얘가 2분의 7이 되고 얘가 2분의 6이면 되면 되지 않을까? 이게 형태를 되게 이쁘게 준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A가 2가 되는 거고 B가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였다. 그쵸? 그리고 뭐 도형 형태가 어렵던 것도 아니죠.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던 건데, 여기가 이제 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가 4,2였는데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켜서 여기가 2,4가 되는 거고, 아니지, 여기는 대칭을 시키는 게 아니고 수선해 발레는 거였으니까 y는 x에 3,3이었고 얘는 이제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루트 2, 그리고 얘는 그냥 루트 2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어쨌든 여기 점이든 여기 점이든 뭐 높이는 이제 y는 x 위에 있게 되는 거니까 그냥 계산하면 되죠. 여기 중점이 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되는 거니까 그냥 둘이 연결한 거 되겠죠. 그럼 얘는 그냥 4분의 13루트 2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8분의 60 이렇게 나온다. 어렵진 않았어요.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이제 뭐 딱히 언급드릴 게 28번 말고는 없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그냥 이거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틀리면 안 돼요. 그렇죠? 조건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여사건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뭐 사실 가족건을 여사건을 활용하는 건 꽤나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조금 오래 걸리셨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A가 못 받거나 B가 못 받는 경우로 생각을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가가의 카드를 모두가 그냥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면 빨간색 카드를 3명이서 빨간색 카드 한 장을 3명이서 나눠 갖는 거랑 파란색 카드 한 장을 3명이서 나눠 갖는 거랑 뭐 다 있죠. 그쵸? 그거를 뭐 계산을 하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원을 빼가지고 뭐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4, 그리고 이제 A가 못 받는 거랑 B가 못 받는 경우 두 개가 존재하니까 곱하기 2,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교집합 빼야 되죠. A, B 둘 다 못 받는 거는 하나 딱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이제 그리고 또 근데 이제 나 조건을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기호를 가지고 꼭 경우를 제거해야 되겠다 뭐 이런 강박을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A가 받는 카드의 세개 가지수가 3 이하라 했으니까 4인 경우를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은 A, B, C, D가 뭔 소리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을 한 장 한 장 받으면 되잖아요. 최소 한 장 한 장 한 장 최소 받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 뭐 한 장 두 장 받을 수도 있고 한 장 세 장, 두 장 한 장, 두 장 두 장, 두 장 세 장, 세 장 한 장, 세 장 두 장, 세 장 세 장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야? B는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B가 못 받는 경우만 빼면 돼. 그렇죠? 근데 B가 못 받는 경우를 빼는 건 각각 한 개씩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두 장 이거를 두 명이서 나눠 갖는 건데, 두 명이서 나눠 갖는다고 하면은 3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는 3 곱하기 2 되는 거고, 여기선 3 곱하기 1, 그리고 여기서는 2 곱하기 3, 2 곱하기 2, 2 곱하기 1, 그리고 여기서는 1 곱하기 3, 1 곱하기 2, 1 곱하기 1.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호를 써야 된다는 강박을 좀 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빨리빨리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36 했다가 뭐 빼면 돼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뭐가 존재한다고? B가 못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그러면은 여기 총 9가지의 경우를 그냥 빼면 된다. 각각의 경우 한 개씩 존재할 테니까. 그러면은 27. 그러니까 여기서 27을 빼면 돼. 그러니까 처음 요게 900인 거고 900에서 127 빼고 27 빼면 되는 거니까 746 나온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사건을 너무 빡빡하게 하실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빡빡하게 표현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로 빼세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제 좀 많이들 고비였다고 하는데 그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sin g파이가 0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뭐 이러한 조건이 있으면은 당연히 뭐 이렇게 적어놓고 보시고요. 적어놓고 그리고 뭐 이제 sin g파이가 0이라고 했으니까 g파이는 뭐 파이도 있고 파이가 될 수도 있고 2파이가 될 수도 있고 뭐 3파이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많이 캐치를 못한 부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어떤 일본 본고사 문항을 좀 다루면서 좀 제시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 3차 함수라는 걸 어떤 발산 지점이 무한히 계속 여러 번 존재하는 탄젠트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그 범위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많이 파악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제 이 g파이라는 친구가 특정 범위 내에서 존재하는 걸로 우리가 이 값을 추정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얘가 지금 무한으로 갈 때 2분의 3파이로 수렴해 나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gx라는 친구가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의 범위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2분의 3파이랑 2분의 5파이의 범위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x가 무한으로 가면은 얘가 어디로 가요? 얘도 무한으로 가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게 2분의 3파이야. 그러니까 2분의 파이랑 2분의 3파이면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로 접근해가 여기로 접근하면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니까 요 사이의 범위를 가지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사이의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 g파이가 2분의 파이겠거니 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답의 형태에서 연역적으로 추론해 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이 형태가 너무 기이하게 짝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답의 형태에서 계속 추론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좀 해보면은 그런 게 빨리 보이실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 f'(x를 한번 미분을 했을 때 미분을 하면은 얘가 이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를 묶어줄 수 있단 말이야. 얘를 묶어주면 이렇게 돼. 근데 우리가 어떤 형태를 잘 알고 있다고 요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얘를 그냥 애초부터 그냥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어져야 된다고. 만약 미적분 선택자라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G형은 탄젠트 G형이고 지금 보면은 G형은 탄젠트 G형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추론해 나가야 되는데 F 프라임 파이 F 이계도함수 파이는 뭐야? 0이니까 그러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A라고 했을 때 fx의 형태가 요렇겠구나. 그러면은 얘를 역으로 이제 적분해 나가면서 형태를 좀 추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g파이는 2분의 파이인 걸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요 형태가 어때요? 지금 g파이가 2분의 파이야. 그런데 탄젠트 2파이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필연적으로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적 특수성도 이런 식으로 고쳐놓고 봤을 때 훨씬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얘는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x 마이너스 파이 3승 이렇게 되고, 그리고 뒤에 2파이. 왜? g파이는 2파이니까. 오케이. 탄젠트 2파이도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f0이 0이잖아요. f0이 0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다? 파이 제곱분의 2가 되는 거다. 오케이? 파이 제곱분의 2가 되는 건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g0 마이너스 탄젠트 g0은 0이라고 했어. 그러면 g0은 탄젠트 g0이야. 그러면 g0은 탄젠트 g0인 경우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관찰해보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f'0은 지금 우리가 a를 구했으니까 f'0은 6이 되는 거고, f'0은 6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 값이 6이 되는 건데, 우리가 구하고자 한 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씌운 그거였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후의 논리 전개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럴듯한 숫자를 넣어보려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뭐 발산 지점을 체크해가지고 어떤 이 3차 함수와, 그러니까 이 다항 함수와 어떤 초월 함수를 이제 엮는 그 논리 과정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되지만은, 당연히 이 g파이에다가 좀 그럴듯한 숫자를 좀 넣어보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이 식의 형태의 특수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막 다양한 실수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능한 경우만 대입을 해서 관찰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문제를 좀 금방 풀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보면은 얘가 이제 6의 3승이잖아요. 6의 3승이면 2의 3승 곱하기 3의 3승인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도 이제 얘가 공비가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공비가 유리수라고 했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3의 제곱이 있다가 이제 분수 형태니까 3을 소거하고 2를 추가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제가 이제 답의 형태로 보여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형태로 우리가 추론해 나갈 수 있다고요. 유리수 개념이 잘 잡혀 있다면.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관찰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런 형태가 바로 보일 거예요. 그냥 딱 봐도 그냥 964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쵸? 적어도 그리고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9, 6, 4.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유리수 중에서도 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테니까. 그리고 이게 미적분 선택자들한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거 공통 선택, 그러니까 확통 선택하는 사람들도 이거 급수 합 구하는 거 말고 이거 수열 배치 정도는 다 구해요. 그러니까 이거 못 풀으셨으면은 별로 막 이렇게 너무 막 못 풀었으면은 조금 이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964가 나오는 건데, 마이너스 9, 6, 마이너스 4 나오는 건데, 이제 초항 낚시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이제 조금 당황하실 수 있는데, 그냥 맨 처음에 하나 더 존재한다면은 문제 없겠구나 정도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바로 좀 풀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30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뭐 이게 간접적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어디서 충분히 알아냈죠. 작년 수능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 뭐 많이 못 푸신 분들은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2의 fx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는 좀 잘 알려져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 자체를 어떤 식으로 적분을 할 수가 없다면은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게 좀 좋다 이거죠. 왜?
애초에 답의 형태에도 그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답의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렌드가 이게 굉장히 강조가 되는 추세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현재에서만 강조됐던 게 아니라 이게 쭉 이제 수험 역사적으로도 많이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이 내부 자체가 어떤 식으로 뭐 적분을 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너무 무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서 그냥 적분하다 보면은 그냥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쵸? 그리고 이제 28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긴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점 A, B가 9 위에 있는 건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고 하면은 OA 위에 뭐 C가 중간에 있는 거죠. C가 중간에 있는 거고, 그리고 직선 BC와 XY 평면이 서로 평행한 건데, 그러면은 지금 A, B 둘 다 지금 어디 9 위에 있는 점인 건데, 얘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 길이도 4인 거고 요 길이도 4인 거지만, 아무튼 여기 둘 다 9 위에 있는 점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좀 많은 힌트를 줬죠. 두 직선 OA, AB와 XY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지금 요거의 높이를 h라고 하면은 얘가 지금 4, 2니까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AB의 이 친구는 AB의 요 뭐야 Z성분이라 해야 되나? 요거를 지금 3분의 h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OA와 AB의 길이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찾아낼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너무 쉬운 거야. 심지어 OB도 6이잖아요. 왜? 9 위의 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삼각형을 이제 그냥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었어. 근데 어떤 거? XY 평면 위로의 정사형이 직각삼각형일 때,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을 표현을 할 수 있었다고. 오케이? 그럼 이 OAB를 지금 각각 표현을 해주면은 정사형이죠. 얘는 36-h 제곱이야. 왜? 정사형한 거니까 여기 되는 거잖아. 그리고 AB 같은 경우는 얘도 똑같이 6이야. 근데 요 3분의 h, 요 3분의 h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뭐야?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높이는 3분의 2h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h를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비교해주면은 h 제곱은 27이니까 h는 3루트 3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원래 지금 이 OAB와 XY 평면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정사형의 넓이를 구했잖아요. 정사형의 넓이를 구했잖아. 그러니까 평면 OAB와 정사형 넓이 하면은 코사인 세타값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OAB는 애초에 뭐였어요? 정삼각형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 정삼각형 넓이는 9루트 3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금방 구할 수 있죠. h 제곱이 27이니까 요거 3이고 2루트 6이고, 그쵸? 근데 이거 직각삼각형이었으니까 S2는 3루트 6. 오케이?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다? 4번 이렇게 된다.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기하도. 그리고 뭐 요거는 너무 좀 잘 보이는 형태였으니까 뭐 굳이 언급은 안 드리는데, 조금 걱정이 된다는 거는 이거 절대값 표시 있는 거. 그러니까 벡터 성분이 같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벡터 방향이 같은 게 아니고 크기가 같은 거니까 그거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았나. 뭐 그러니까 형태 자체는 어렵지 않았죠. 그냥 어떤 삼각형이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필연적으로 되게 보기 좋은 형태가 나와서 뭐 얘가 이제 직각삼각형이 돼서 여기서 원 만들어지는 되게 보기 좋은 형태였어요. 그래서 그냥 따라서 가다 보면은 잘 풀릴 수 있는 문제였죠. 그리고 뭐 이런 거 최대 최소로 구할 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 중심과 연결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쵸? 그래서 이 중심을 기점으로 이제 요 반지름 더했다 뺐다 하는 거 굳이 언급 안 해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요 29번이 좀 괜찮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최대한 비를 활용해서 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미지수 하나 자체만으로 풀 수 있게 내질 않아요. 왜냐면 이건 기하니까. 이 둘의 길이가 10이잖아요. 그쵸? 근데 둘 초점 사이의 거리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2c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어떤 게 있죠? f 프라임 r 빼기 pr은 실루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꼭지점이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딱 닿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길이 b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fr 더하기 pr이 뭐 긴 장축이라고 하자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긴 장축이 아니라 짧은 장축. 요거 두 개 더하면 당연히 짧은 장축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 생각하면 돼요? 두 개를 더했을 때 요거 두 개 이런 식으로 더하면은 fr 더하기 f 프라임 r 되겠죠? 그쵸? 그럼 이게 뭐야? L1 더하기 7루트 2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거 두 개 더한 거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긴장축이죠. 그렇잖아요. 생긴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생각을 해봤을 때 길이가 어쨌든 얘를 지금 긴 장축이라고 한 거고 얘를 짧은 장축이라고 한 건데, 그럼 이걸 지우고 다시 보면은 얘가 L1 더하기 7루트 2 빼기 2c라고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L2 빼기 2c라고 쓰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새로 쓸 수 있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B가 너무 괜찮잖아. 왜? 그러니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어떻게 쓰면 된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오케이? 왜? 또 어떤 비율이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 이 둘이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굳이 언급한 게 있잖아요. 꼭지점인 타원. 꼭지점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지금 이 꼭지점을 기점으로 얘가 이렇게 되는 건데 딱 절묘하게 이 초점을 지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PF 프라임과 X축이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근데 두 점 PF를 초점으로 한대잖아. 근데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나고 꼭지점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렇게 같은 거고 이렇게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그냥 L1인 거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게 는 0이 되니까 C는 2분의 7루트 2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뭐 대강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죠. 딱 봐도 이렇게 직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C가 7루트 2니까 감안하면은 7루트 2, 98, 144, 11루트 2 11루트 2랑 18루트 2 되니까 396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기아 선택자들은 알아서 잘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미적분 선택자들,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생소한 형태도, 그러니까 그럴듯한 추론, 그러니까 가능한 추론을 기반으로 하시다 보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만 출제되었다. 그러니까 쫄지만 마세요. 쫄지만 마시고. 그리고 오늘 좀 약간 어투가 셌는데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찍기도 그렇고 뭐 실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엄밀성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기본을 가지고, 그러니까 학습했던 기본들을 가지고 천천히 잘 추론을 해나가시면서 문제를 풀어 보시면은 좋은 결과 따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수능을 이제 수능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능을 대비할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반드시 이것보다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출제 이제 기출 요소들 잘 기억을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0분의 0꼴 계속 나오는 거 요런 거 하고, 그리고 뭐 또 추론들, 논리 구조, 그리고 또 뭐 이런 대칭 형태, 특수한 대칭, 그리고 특수한 비교 형태죠. 그리고 뭐 이 로그 지수 함수 비교하는 거, 그리고 확률과 통계에서 뭐 이런 빡센 여사건, 그리고 이 미적분에서는 뭐 초월함수와 다항함수의 이 연립, 그리고 어떤 정수 조건 잘 활용하고, 그리고 어떤 연역적인 문제 추론 방식. 근데 사실 이건 기출 요소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과감하게 또 어떤 공간 도형들을 평면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노하우, 그리고 이렇게 비율을 잘 활용하는 거 아시겠죠? 너무 급하게 했나? 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9월 모의평가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잘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